태조왕 이야기. 조선을 세운 계곡 군주의 삶. 고려의 붉은 노을이 저물던 시대. 칼과 피, 충성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 사내가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마침내 조선을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진 인간의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선택은 과연 모두 옳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 그는 정말 평안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군이 왕이 되기까지의 신막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격동의 고려 말. 14세기 말 고려.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했고 왜구를 격퇴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는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정벌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그 순간 그는 충신에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꿈. 이성계 곁에는 개혁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넘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탄생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됩니다. 한양천도. 태조는 수도를 옮깁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풍수와 전략,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들. 그중 야망이 가장 컸던 인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피로 번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궁궐에 피가 흐릅니다. 태조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들 때문에 흔들리다니. 눈물의 태위. 결국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훗날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태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 정도전을 잃은 슬픔. 왕이었지만 그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8막. 조선의 기틀. 태조가 세운 기반 위에서 조선은 성장합니다. 토지 제도 정비. 관료 체계 확립.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세월. 노년의 태조.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나라를 세운 자의 외로움. 왕관의 무게.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역사 속의 태조.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갑니다. 그 시작점에 태조가 서 있습니다.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태조왕 이야기. 조선을 세운 계곡 군주의 삶. 고려의 붉은 노을이 저물던 시대. 칼과 피, 충성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 사내가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마침내 조선을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진 인간의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선택은 과연 모두 옳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 그는 정말 평안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군이 왕이 되기까지의 신막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격동의 고려 말, 14세기 말 고려.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구의 침입, 검문세족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했고 왜구를 격퇴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는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정벌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그 순간 그는 충신에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꿈. 이성계 곁에는 개혁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넘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탄생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됩니다. 한양천도. 태조는 수도를 옮깁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풍수와 전략,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들, 그중 야망이 가장 컸던 인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피로 번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궁궐에 피가 흐릅니다. 태조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들 때문에 흔들리다니. 눈물의 태위. 결국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훗날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태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 정도전을 잃은 슬픔. 왕이었지만 그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8막. 조선의 기틀. 태조가 세운 기반 위에서 조선은 성장합니다. 토지 제도 정비, 관료 체계 확립.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세월. 노년의 태조.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나라를 세운 자의 외로움, 왕관의 무게.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역사 속의 태조.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갑니다. 그 시작점에 태조가 서 있습니다.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태조왕 이야기. 조선을 세운 계곡 군주의 삶. 고려의 붉은 노을이 저물던 시대. 칼과 피, 충성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 사내가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마침내 조선을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진 인간의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선택은 과연 모두 옳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 그는 정말 평안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군이 왕이 되기까지의 신막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격동의 고려 말 14세기 말 고려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침입 검문세족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했고 왜구를 격퇴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는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정벌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그 순간 그는 충신에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꿈. 이성계 곁에는 개혁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넘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탄생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됩니다. 한양천도. 태조는 수도를 옮깁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풍수와 전략,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들. 그중 야망이 가장 컸던 인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피로 번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궁궐에 피가 흐릅니다. 태조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들 때문에 흔들리다니. 눈물의 태위. 결국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은 훗날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태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 정도전을 잃은 슬픔. 왕이었지만 그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8막. 조선의 기틀. 태조가 세운 기반 위에서 조선은 성장합니다. 토지 제도 정비. 관료 체계 확립.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세월. 노년의 태조.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나라를 세운 자의 외로움. 왕관의 무게.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역사 속의 태조.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갑니다. 그 시작점에 태조가 서 있습니다.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태조왕 이야기. 조선을 세운 계곡 군주의 삶. 고려의 붉은 노을이 저물던 시대. 칼과 피, 충성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 사내가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마침내 조선을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진 인간의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선택은 과연 모두 옳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 그는 정말 평안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군이 왕이 되기까지의 신막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격동의 고려 말 14세기 말 고려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했고 왜구를 격퇴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는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정벌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그 순간 그는 충신에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꿈. 이성계 곁에는 개혁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넘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탄생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됩니다. 한양천도. 태조는 수도를 옮깁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풍수와 전략,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들. 그중 야망이 가장 컸던 인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피로 번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궁궐에 피가 흐릅니다. 태조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들 때문에 흔들리다니. 눈물의 태위. 결국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훗날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태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 정도전을 잃은 슬픔. 왕이었지만 그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8막. 조선의 기틀. 태조가 세운 기반 위에서 조선은 성장합니다. 토지 제도 정비, 관료 체계 확립.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세월. 노년의 태조.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나라를 세운 자의 외로움. 왕관의 무게.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역사 속의 태조.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갑니다. 그 시작점에 태조가 서 있습니다.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태조왕 이야기. 조선을 세운 개국 군주의 삶. 고려의 붉은 노을이 저물던 시대. 칼과 피, 충성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 사내가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마침내 조선을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진 인간의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선택은 과연 모두 옳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 그는 정말 평안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군이 왕이 되기까지의 신막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격동의 고려 말
14세기 말 고려.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했고 왜구를 격퇴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는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정벌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그 순간 그는 충신에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꿈. 이성계 곁에는 개혁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넘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탄생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됩니다. 한양천도. 태조는 수도를 옮깁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풍수와 전략,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들, 그중 야망이 가장 컸던 인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피로 번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궁궐에 피가 흐릅니다. 태조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들 때문에 흔들리다니. 눈물의 태위. 결국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훗날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태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 정도전을 잃은 슬픔. 왕이었지만 그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8막. 조선의 기틀. 태조가 세운 기반 위에서 조선은 성장합니다. 토지제도 정비, 관료체계 확립.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세월. 노년의 태조.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나라를 세운 자의 외로움, 왕관의 무게.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역사 속의 태조.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갑니다. 그 시작점에 태조가 서 있습니다.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태조왕 이야기. 조선을 세운 개국 군주의 삶. 고려의 붉은 노을이 저물던 시대. 칼과 피, 충성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 사내가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마침내 조선을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진 인간의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선택은 과연 모두 옳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 그는 정말 평안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군이 왕이 되기까지의 신막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격동의 고려 말.
14세기 말 고려.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했고 왜구를 격퇴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는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정벌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그 순간 그는 충신에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꿈. 이성계 곁에는 개혁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넘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탄생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됩니다. 한양천도. 태조는 수도를 옮깁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풍수와 전략,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들, 그중 야망이 가장 컸던 인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피로 번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궁궐에 피가 흐릅니다. 태조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들 때문에 흔들리다니. 눈물의 태위. 결국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훗날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태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 정도전을 잃은 슬픔. 왕이었지만 그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8막. 조선의 기틀. 태조가 세운 기반 위에서 조선은 성장합니다. 토지 제도 정비, 관료 체계 확립.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세월. 노년의 태조.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나라를 세운 자의 외로움, 왕관의 무게.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역사 속의 태조.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갑니다. 그 시작점에 태조가 서 있습니다.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태조왕 이야기. 조선을 세운 계곡 군주의 삶. 고려의 붉은 노을이 저물던 시대. 칼과 피, 충성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 사내가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마침내 조선을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진 인간의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선택은 과연 모두 옳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 그는 정말 평안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군이 왕이 되기까지의 신막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격동의 고려 말. 14세기 말 고려.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했고 왜구를 격퇴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는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정벌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그 순간 그는 충신에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꿈. 이성계 곁에는 개혁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넘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탄생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됩니다. 한양천도. 태조는 수도를 옮깁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풍수와 전략,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들. 그중 야망이 가장 컸던 인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피로 번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궁궐에 피가 흐릅니다. 태조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들 때문에 흔들리다니. 눈물의 태위. 결국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훗날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태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 정도전을 잃은 슬픔. 왕이었지만 그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8막. 조선의 기틀. 태조가 세운 기반 위에서 조선은 성장합니다. 토지제도 정비, 관료체계 확립.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세월. 노년의 태조.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나라를 세운 자의 외로움. 왕관의 무게.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역사 속의 태조.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갑니다. 그 시작점에 태조가 서 있습니다.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태조왕 이야기. 조선을 세운 개국 군주의 삶. 고려의 붉은 노을이 저물던 시대. 칼과 피, 충성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 사내가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마침내 조선을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진 인간의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선택은 과연 모두 옳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 그는 정말 평안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군이 왕이 되기까지의 신막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격동의 고려 말. 14세기 말 고려.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했고 왜구를 격퇴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는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정벌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그 순간 그는 충신에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꿈. 이성계 곁에는 개혁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넘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탄생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됩니다. 한양천도. 태조는 수도를 옮깁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풍수와 전략,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들, 그중 야망이 가장 컸던 인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피로 번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궁궐에 피가 흐릅니다. 태조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들 때문에 흔들리다니. 눈물의 태위. 결국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훗날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태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 정도전을 잃은 슬픔. 왕이었지만 그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8막. 조선의 기틀. 태조가 세운 기반 위에서 조선은 성장합니다. 토지 제도 정비, 관료 체계 확립.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세월. 노년의 태조.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나라를 세운 자의 외로움, 왕관의 무게.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역사 속의 태조.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갑니다. 그 시작점에 태조가 서 있습니다.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태조왕 이야기. 조선을 세운 개국 군주의 삶. 고려의 붉은 노을이 저물던 시대. 칼과 피, 충성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 사내가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마침내 조선을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진 인간의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선택은 과연 모두 옳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 그는 정말 평안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군이 왕이 되기까지의 신막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격동의 고려 말. 14세기 말 고려.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했고 왜구를 격퇴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는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정벌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멈춰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그 순간 그는 충신에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꿈. 이성계 곁에는 개혁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넘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탄생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됩니다. 한양천도. 태조는 수도를 옮깁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풍수와 전략,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들, 그중 야망이 가장 컸던 인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피로 번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궁궐에 피가 흐릅니다. 태조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들 때문에 흔들리다니. 눈물의 태위. 결국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훗날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태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 정도전을 잃은 슬픔. 왕이었지만 그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8막. 조선의 기틀. 태조가 세운 기반 위에서 조선은 성장합니다. 토지 제도 정비, 관료 체계 확립.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세월. 노년의 태조.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나라를 세운 자의 외로움, 왕관의 무게.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역사 속의 태조.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갑니다. 그 시작점에 태조가 서 있습니다.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태조왕 이야기. 조선을 세운 개국 군주의 삶. 고려의 붉은 노을이 저물던 시대. 칼과 피, 충성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 사내가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장수였고 마침내 조선을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짊어진 인간의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위한다는 선택은 과연 모두 옳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 그는 정말 평안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장군이 왕이 되기까지의 신막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격동의 고려 말. 14세기 말 고려. 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했고 왜구를 격퇴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는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정벌 명령을 받은 이성계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멈춰 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위화도 회군. 그 순간 그는 충신해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꿈. 이성계 곁에는 개혁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넘어 성리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1392년 마침내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탄생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됩니다. 한양천도. 태조는 수도를 옮깁니다. 개경이 아닌 한양. 풍수와 전략,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지고 새 왕조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 태조의 아들들, 그중 야망이 가장 컸던 인물 이방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피로 번졌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궁궐에 피가 흐릅니다. 태조는 무너집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들 때문에 흔들리다니. 눈물의 태위. 결국 태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훗날 태종이 됩니다. 태조는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태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 정도전을 잃은 슬픔. 왕이었지만 그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8막. 조선의 기틀. 태조가 세운 기반 위에서 조선은 성장합니다. 토지 제도 정비, 관료 체계 확립.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세월. 노년의 태조. 그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나라를 세운 자의 외로움, 왕관의 무게.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역사 속의 태조.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갑니다. 그 시작점에 태조가 서 있습니다.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한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유독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